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몸으로 계속해서 이틀 동안 지금 막았고, 일단은 회의 안건 상정된 내용들이 다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영상이었죠. 제가 그 황교안 대표랑 자유한국당의 그 웰빙 정신을 좀 비판하고 굉장히 좀 비난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살아있고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혼납하진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좀 멋있었어요. 특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거기 참석했던 많은 의원님들 되게 많은 그 멋진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사개특위가 무산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굉장히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리라 믿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지만 역시나 이 손학규라는 이 매국노 같은 인간과 바른정당은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설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다 보셔서 내용들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저는 좀 다른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문재인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방문했어요. DMZ 평화의 길은 65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이에요. 이곳에 뭐 연예인이나 뭐 기타 사회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뒤에다 인솔을 하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파주, 철원, 고성 3개 구간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개방이 되는데요. 이 문재인이야 본인들은 뭐 평화의 길, 뭐 평화를 위한 한 걸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로 포장을 하지만, 오늘 제가 이게 이 인간들이 왜 이런 쓸잘데기 없는 헛짓거리들을 하는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북한군 감시 초소예요. DMZ죠. DMZ의 모양이고, 그 한국군 감시 초소는 지금 줄어든 거 아시죠? 똑같이 개수를 줄여서 지금 한국군과 북한군 GP의 차이는 이제 3배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군사분계선 사이로 2km 아래에 남방 한계선 철책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0km 정도를 민통선으로 그동안 통제를 해왔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남방 한계선 아래에 철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추진 철책이 있습니다. GP는 그 사이에 있게 되고요. 군사분계선은 그 위로 1km 정도 올라가면은 존재하게 되겠죠.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에 보시게 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이미 넘어서 남한 쪽으로 내려서 GP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으로서는 남쪽으로 440m 떨어진 곳에 지뢰를 설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GP 앞에 있는 저 추진철책 사이를 문을 열고 들어와서 GP 입구에서 그 우리가 감시하는 통로에다가 지뢰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국군 장병 분들의 다리가 절단이 되는 사고가 났었죠. 바로 이게 바로 목함지뢰 사건이에요. 2015년에 있었던 이 사건 벌써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자, 이제 DMZ 평화 둘레길 개방되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 군데라고 했죠. 파주, 철원, 고성. 자, 봅시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GOP 철책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남방한계선 철책선이 되겠죠. 그곳을 지금 뚫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코스들이 다. 파주 지역 한번 보실게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주 지역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통문을 통과해서 파주 GP, 이미 철거돼서 사라진 파주 GP 자리까지 코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번 철원, 이 철원에 있는 통문을 거쳐서 철원 GP가 있는 곳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둘레길 코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미 민통선을 넘어서서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건너서 GP가 있는 지역까지 민간인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 구상입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얘네들 뭐 하는 짓거리일까요, 이게? 자, 북한군이 우리를 대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DMZ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내일 문재인은 민간인을 데리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간들은 평화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지를 원하는 걸까요? 이 철원 지역, 특히 이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활동을 하면서 작년부터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 지역이요, 여러분 6.25 때 주요 남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즉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올 때 주로 사용했던 코스 중에 한 곳이에요. 이곳에 보면 화살머리 고지라는 곳이 왜 유해 발굴 지역으로 선택이 되었냐면, 예전에 영화 고지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마고지와 함께 이 화살머리 고지가 아주 접전이 이루어졌던 아주 유명한 고지입니다. 이곳으로 중공군이 계속해서 쳐들어왔고 프랑스군과 한국 이사단이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곳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켜낸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군사 유충지고 또다시 북한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공격받기 좋은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북한으로부터 가장 공격받기 좋은 위치에다가 민간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든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님께서요. 혹시 이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생각하신 거는 우리나라 남한의 민간인들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북한군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뭐 혹시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개 헛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거리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북한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개구력을 당한 다음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을 굉장히 지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보다 자기를 더 뒤통수 친 놈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준 원동력이 바로 문재인의 설레발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노이 이후로는 남북 간의 대화도 없고 아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북한이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조평통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했는데요.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다 폐지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위 소리 왜 할까요? 이미 우리가 많은 훈련을 축소하고 줄이고 있다는 걸 지들도 아는데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조만간 이어질 북한의 군사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조만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제 러시아에서도 찬밥 대우 받고 지금 왔잖아요. 지금 중국 조만간 시진핑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백기투항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고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일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당연히 북한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아마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김정은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옵니다. 미북 회담이 완전히 결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나 모두 다 결렬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고 나면 얘는 군사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국한테 바로 탄도탄 쏠까요? ICBM 막 날릴까요? 핵실험 할까요? 아니요. 더 쉽게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조평통의 이야기는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칸을 보세요. 미국과 함께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자신들은 이게 이미 경고라고 지금 날린 거예요. 조만간 우리에게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군이 우리에게 한 군사도발은 그렇다면 군인들을 향한 군사도발에 국한됐을까요? 아니요. 연평도에 포격을 하거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광자 씨를 피살하기도 했죠. 박광자 씨 피살 사건 잘 기억하시죠? 물론 군사도발도 최근에 2015년 아까 우리가 DMZ 둘레길로 가는 그 지역인 GP 철책선 앞에 지뢰를 부설하는 등 이 둘레길에도 손쉽게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발견하지를 못해요. 물론 GP도 이미 없어졌거니와 GP가 있었다 하더라도 밤에 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북한군들을 우리는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문재인이 그때 지뢰 도발로 상처를 입었던 군인 장병을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정말 미친 인간 아닙니까? 두 다리를 잃고도 나라를 걱정하는 군인 앞에다 대고 지금 짜장면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 인간 정말 뜬금없잖아요. 이 인간이 문재인이란 인간의 인성을 보여주는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은 공감 능력이 분명히 부족해요. 국군 장병이 어떤 고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니까 이따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진심 어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DMZ의 둘레길에서 어떤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둘레길을 돌다가 사고가 나요. 그럼 문재인이 슬퍼할까요? 이 인간의 이런 인성만 봐도 뻔하죠. 옆에는 이종명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5.18 망언으로 5.18 망언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언론 노조와 좌파 인간들이 이종명 의원의 소신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했죠. 이분도 2000년대에 지뢰 부하 장교가 지뢰를 밟고 쓰러지자 곧바로 구하러 들어갔다가 두 다리를 결국 잃게 되셨습니다. 지뢰가 또 폭발하여서 본인도 두 다리를 다 잃었지만 본인이 몸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부하 장병도 구하고 본인도 구해지는 정말 살신성인의 정말 멋진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었지만 이분 역시 그 북한의 지뢰 도발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애국자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문재인 제가 정말 유튜브 하면서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이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자, 이분은 박광자 씨 아들 방재정 씨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작년 2월이에요.
민간인이 북한의 관광지에서 군인의 총에 죽은 일입니다. 북한의 겁으로 진상조사조차 못했고요. 적어도 정부만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게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문재인 이 미친 정권이 바로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방재정 씨가 결국엔 울분에 토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진상조사도 안 하고 박광자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사과나 이런 거를 받아낼 생각조차 안 하면서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 인간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북 화해 평화쇼니 어쩌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는 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않겠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민간인이 북한의 관광지에서 총에 죽고 진상조사도 못했던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 정부만큼은 이 일을 잊지 말고 이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달라였어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철책선 앞에다가 GP 앞에다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다가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글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인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비극을 잊지 않게 달라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안 잊었는데 문재인만 잊었나 봅니다. 아니면 문재인은 이 사람들이 국민으로 안 보였나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문재인 일당이 갖고 있는 그 사관을 보게 되면 그런 면들이 잘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시선이 여기서 딱 나타나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란 인간 면상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이 했던 말, 자, 금강산 관광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 사고는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 일이다. 즉 우리 국민이 죽은 거를 재발 방지를 위하고 그리고 북한의 사과를 받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이나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생각도 없으면서 그 죽음이 통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하나의 목숨을 잃는 거를 통과의 일쯤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DMZ에다가 둘레길을 만들고 다시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포스럽지 않나요? 이 인간들은 분명히 DMZ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면 똑같은 말을 할 인간들이에요. 이런 말을 한 인간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악마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인간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DMZ의 둘레길은 한번 열리게 되면 쉽게 폐쇄할 수가 없어요. 이 좌파놈들은 여러 가지의 함정들을 파놓는단 말이죠. 이 DMZ 둘레길은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우파 정권이 다시 들었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뻔히 알잖아요. 분명히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디다 할지 이렇게 손쉬운 타겟이 있잖아요. DMZ 관광객. 그리고 이 좌파놈들은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관광객 한 명만 쏴달라. 그럼 우리는 촛불 들고 바로 일어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나요? 세월호 사건에 재탕이 다시 벌어지겠죠. 이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DMZ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탈취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리고 거기를 평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국민이 희생하기를 바라고 있고 희생을 당한 국민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놈들은 촛불을 들고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DMZ 관광 사업 자체가 용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신청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본인들의 목숨을 이용해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좌파들의 숨겨진 함정일 뿐이에요. 제발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MZ 둘레길이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국민을 인질로 만드는 위장 평화쇼로 보이시나요? 뭐 아직도 모르겠다면 그건 그냥 개돼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냥 본인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거기 가서 죽어도 절대로 국가를 원망한다거나 우파 정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원망하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좌파들의 인간성, 그 좌파들의 집요함, 좌파들의 치밀하고 잔인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려면 꼭 반드시 투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보수 분열의 씨앗인 바른미래당도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정책적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어서 꼭 정권 교체를 다음에 이루어내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이더TV였습니다.